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사용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운은 어떠한 고정된 법칙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세계를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의 한계를 두지 않은 채 계속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운이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와 순간을 포착하여 그 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내어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운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힘과 의지를 집중하면 그 성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수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 기회를 어떻게, 언제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면 모든 결단력과 노력을 집중하여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각 기회는 단 한 번만 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할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라는 매우 특별한 측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유동적이며 우리의 운명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는 중요하면서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앉아서 주변 관계를 평가하고 재정리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종종 친구, 귀인 또는 끊어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통해 운명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주는 출생 연월일시 정보를 바탕으로 성격과 인생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사주는 초보자에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주 명리학의 구조를 통해 가족 구성과 관계를 분석하면 점차 명확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흔히 사주팔자 또는 구체적으로는 명리학이라고 불립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를 기반으로 음양오행의 원리를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김, 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균형을 설명합니다. 사주팔자에서 각 개인의 핵심 에너지는 일간이라고 불립니다. 사주 차트를 살펴보면 일간은 중앙에 위치하며 월주, 시주, 년주가 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년주는 출생 연도를 나타내며 독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월주, 일주, 시주는 가족 관계와 사회적 연결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친법이라고 불리는 분석 방법으로 인생의 인간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하는 접근법입니다. 육친은 가족 내 혈연 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각 개인의 삶과 운명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년주는 조상을, 월주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일주는 자신과 배우자를,
그리고 시주는 자녀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족 외에도 우리의 운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계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인맥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교류하는 성격 덕분에 비교적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귀인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업무, 모임 또는 동호회를 통해 만나는 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에 머물며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거미망을 형성한 사람들로 비유되며 이 연결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교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는 얼마일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5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 15명의 친밀한 친구, 50명의 좋은 친구, 그리고 150명의 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실제로 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인이 누구일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구름이 비를 내릴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가꾸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운이 변화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운명의 주기는 보통 2년에서 8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며 이 주기가 바뀔 때 큰 사건이 발생하여 삶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 친구 하은은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은이 다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저를 도와준 사람은 평소에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제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수준에 머물렀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의 예상치 못한 도움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주가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파수의 일부이며 서로 공명하는 주파수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주파수 공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도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결이 하나의 인연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 순간의 귀인일 수 있으며 이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인의 등장은 종종 특별한 에너지,
즉 주파수의 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조율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누구도 귀인이 누구일지, 그리고 기회가 어디에서 올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중한 연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운명의 흐름이 바뀔 때 삶의 관계 또한 변동합니다. 가까워질 수도, 예고 없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귀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우리를 더 긍정적인 인식과 성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태도, 행동, 그리고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귀인이 나타났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유유상종, 류류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인은 우리에게 더 큰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연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귀인이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명은 일반적으로 2년 혹은 8에서 10년의 주기로 변합니다. 이러한 전환기 동안에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는 예상할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의 궁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이 불운의 시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이별을 통보할까요? 답은 운이 하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이 낮은 사람은 더욱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자주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결국 이별을 제안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봄이 찾아왔을 때 며칠간 따뜻함을 경험한 후에야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이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놓아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두 사람 사이의 궁합과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운명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진정으로 조화로운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별은 각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직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이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한 지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일부러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이미 힘든 직장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과 잘 맞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게 되셨군요.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해한 관계를 정리하면 진정한 귀인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빈자리는 더 적합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관계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시기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우정이나 사랑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헌차가 가야 새 차가 온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끝날 때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할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깨진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긍정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저 또한 제 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고객은 저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하면서 무거운 감정을 주는 관계는 피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주기가 2년에서 8년까지 이어지는 동안 누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상처 입힌다면 부모, 형제자매, 친한 친구일지라도 거리 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찾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12분의 1 확률로 찾는 조화로움. 관계에서의 조화로움, 궁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해온 주제입니다.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삶의 조화까지. 저는 조화로움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운명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화로움에는 4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관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며 모든 측면에서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입니다. 보완적 조화 관계 두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하여 균형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에서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반대 방향의 관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관계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이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이 중에서 한 번과 2번 유형은 사고방식과 목표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쉬운 관계입니다. 3번 유형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노력으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면 4번 유형은 가장 어려운 관계로
방향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조화로움과 운명의 결합. 앞서 언급한 4가지 조화 유형 외에도 관계는 3가지 운명,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A. 상생. 상생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 발전을 이끄는 관계. B. 중립. 무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 C. 흉. 흉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 쉬워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 예를 들어 한번 함께 나아가는 관계에 속한 커플이라도 C, 흉, 유형의 운명을 갖고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싸우는 두 사람과 비슷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 여행이 지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계속 싸우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지만 습관과 상황에 얽매여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상생, 관계이지만 방향이 다른 반대 방향 4번 경우에는 성격이 잘 맞더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뜻대로 집을 팔았지만 아내의 의견대로 새 집을 구입하지 않은 커플이 장기적인 불화 끝에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왜 잘 맞는 커플도 이별을 겪을까? 운명적으로 상생을 갖고 있더라도 삶의 흐름이 다르면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혼 후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화로움은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친구, 동료,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진정한 조화로움이란 무엇인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조화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에너지와 감정의 동기화입니다. 예를 들어 조화로운 커플은 눈 덮인 겨울 아침의 고요한 들판과 같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다. 우리의 관계는 이 글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시이다.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각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일을 계속했다. 하루가 끝나면 둘 다 단순히 난 이제 갈게 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우정은 수십 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마치 함께 낚시를 가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함께한 커플도 비슷하다. 카페에 가서 보면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과장된 말이나 행동 없이도 편안함을 주는 섬세한 조화의 예시이다. 이런 관계들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다. 반대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이제 그 관계를 놓아줄 때일지도 모른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자신과 에너지가 잘 맞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다. 조화로움은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이나 우정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다시 카페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멋진 전망을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커플이 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낀다. 이후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뭐 먹을까? 이건 어때?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이런 짧지만 따뜻한 대화는 진정한 조화의 표현이다. 반면 연애 초기의 커플은 끊임없이 대화한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려 노력하며 너도 치킨 좋아해? 나도. 또는 너 빨간색 좋아해? 나도 빨간색 좋아해. 와 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조화로움은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취향과 바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흥미로운 점은 진정으로 잘 맞는 사람들은 연애 초반 91일 동안 자주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점차 자연스러운 공감, 이심전심을 이루며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다. 91일 동안의 다툼과 화해는 365일 동안 아무 갈등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이 원리는 연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도 적용된다. 침묵은 종종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한쪽의 양보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쌓인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폭발할 위험이 있다. 반면 자주 다투는 커플은 오히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미리 예측하는 법을 배운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것 같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와 이해이다. 억지 희생과는 다르다. 자연스러운 공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쪽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상대방 또한 진심 어린 공감으로 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기분이었구나. 미안해. 라는 간단한 말이 화려한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관계가 진정한 조화에 도달하면 사소한 사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빈도는 줄어들고 문제 해결 방식도 더 섬세해진다. 삶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움은 종종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크고 작은 결정이나 삶에 대한 관점에서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오늘날 관계에서의 조화는 재정에 대한 관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일한 투자 계획이나 자산 관리 방식은 에너지의 일치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상적인 관계는 내 돈과 우리 돈을 구분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반대로 조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부터 감정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구분하려 하며 이는 재정 문제 발생 시 쉽게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친구나 사업 파트너 관계에서도 조화와 신뢰는 핵심 요소이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조건 없이 서로를 돕는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 내가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신뢰와 상호 성장을 상징하며 이는 매우 드물고 소중한 조화의 표현이다. 하지만 조화로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동감과 연결이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점들이 서서히 드러난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 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성격 차이가 두드러지고 결국 갈등이나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별의 원인은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잘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자신에게 꼭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13분의 1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진정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조화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며 오랜 세월 이어진 우정처럼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것이다. 조화는 강렬하게 휘몰아치는 감정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럽게 동행하는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이상적인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필요한 기운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 상대방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에너지를 무심코 소진시킬 수 있다. 운기가 부족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자립할 수 없으며 항상 서로의 지원과 공유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관계는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벽함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조율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진정한 조화란 내가 나 자신 그대로 있을 때도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과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의 실체를 깨닫고 놀라움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주기만 하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심지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담 후에야 인지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관심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낀다. 결국 진정한 조화란 서로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인되며 말과 행동보다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관계란 결국 주고받음, 도움과 상처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좋은 관계도 완전히 나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의 여정에서는 순조로운 순간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다. 마치 하얀 셔츠가 항상 깨끗할 수 없듯이 때로는 얼룩이나 오점이 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의 적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이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것이 과연 당신 자신의 운기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었을까? 더 중요한 점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주었는지 여부이다. 진정으로 조화로운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함께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므로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게 될 뿐이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자.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잘 맞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1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진실한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언젠가 의미 있는 관계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적합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삶을 더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